네, 여러분. 오늘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건 강요다. 흰색티 사라고 하면 난 검정티를 사는 사람이다. 그치만 칭찬이 담긴 권유엔 와르르 무너지는데 넌 흰색 입으면 천사 같더라? 그러면 곧 흰색 티를 입은 저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에 두 달은 살 수 있는 세라였습니다. 저는 유달리 좀 남들보다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게 강요거든요. 사실 강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요받으면 그거랑 거꾸로 하는 약간 청개구리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여자애가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면 되니? 막 이런 식의 말들, 야, 여자가 좀 여성스러워야지. 여자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들으면 오히려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로 막 하고 다니고, 운동화를 막 끌고 다닌다든가, 일부러 막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행동을 좀 보였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교육 스타일이라든가,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어떤 강요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오히려 그거와 반대로 나가는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강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랑 프리마켓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패셔너블하고 좀 스타일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프리마켓 가면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구경하고 사기에도 좀 바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희한하게도 자기 시간을 마치 저를 위해 쓰는 것처럼 저한테 어울릴 법한 것들을 한 5가지 이상 골라가지고 자 선택해 그러면서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너 피부 톤이나 너 키나 너 체형에 완벽하게 잘 어울릴 스타일이야. 널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야. 안 선택하면 너 손해야.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애한테 어울릴 만한 것들을 골라서 자 선택해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기호대로 난 내 기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싫다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집에 왔는데 약간 둘이가 관계가 좀 어색해지고 소원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자신이 좋아서 뭔가를 사고 가지고 돌아와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남이 그렇게 남의 선택권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못마땅했고 그것이 참 예의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어떤 주권자인 것처럼 만났을 때도 막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위기, 먹는 것, 시간대 그런 걸 맞추려고 이렇게 막 맞추게끔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은 내가 그 순간에 강요받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베프 중에 한 명이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좀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친구는 글쎄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혹시 언니는 뭘 먹고 싶어? 그래? 난 이러이러한 거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먹자.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글쎄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어디서 만나야 될까?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중간 지역인 여긴 어때? 그럼 아 그거 참 좋겠다. 그럼 몇 시에 봐야 될까? 막 이런 그래 몇 시에? 그러면 좀 밥 먹기에 애매하지 않는 시간이 좋지 않을까? 1시 어때? 아, 좋아, 언니. 이렇게 해서 만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주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히려 나같이 결정해주고 이렇게 선택해주는 게 되게 반갑고 좋다라고. 근데 자기랑 비슷한 친구랑 있으면 좀 힘들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강요하는 것 같고 푸시하는 것 같고 자기 플랜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편하고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도하고 제가 창조해내고 제가 이끌어가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올 때 아닌 분위기죠. 예전에 학부모 중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아침에 문자가 와요. 그래서 문자를 아주 장문으로 써서 그 수업 1시간 40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교재와 페이지 수까지 정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는 그분의 그런 걸 따라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서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 그런 분이었어요. 애들도 공부 잘하고 잘 따라하고. 근데 그분이 너무 주도하고 강요하는 그 숨막히는 분위기를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영어만 하는 로봇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플랜을 짜서 아이에게 맞게 가르치는 그런 걸 즐기는 일종의 크리에이터였는데, 그것을 못하게 그분이 주도권을 가져가니까 저는 더 이상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영어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어진 툴대로 그냥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데 40분 동안 11페이지를 빼야 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입에는 스피드 오토바이를 달아야 했고 애들도 막 정신 없어 했어요. 근데 그 책을 3개월 안에 끝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 그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내 자신이 싫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면 참 삶의 기쁨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기뻐하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귀촌하는 그런 귀농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또 꽃을 가꾸고 농작물을 가꾸면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일궈내는 걸 보면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여기 과일이 자랐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땅이 이런 걸 만들어낼까요? 그냥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까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주도해서 해나가는 기쁨 가운데 그런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강요해서 만약에 누가 넌 꼭 토마토 심어야 돼. 넌 바나나 해야 돼. 너는 꼭 이 저거 샤인 머스켓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푸시한다면 이분들도 거기서 손을 떼고 아마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리더로 섰을 때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강요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강요가 아닌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성숙한 언어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따라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권유라는 옷인데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너가 그때 그런 방식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 근데 이런 방식을 하면 나는 너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권유의 형식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 수도 있지만 상대는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칭찬의 양념을 친다면 더욱 좋겠죠? 그때 너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 읽는 눈이 있는 거야? 너가 아무래도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의 지적인 그런 것들이 너한테 그러한 힌트를 주나 봐. 난 너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너의 그 빛나는 지식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해보면 어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네가 좀 잘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날리지 마시고 잽을 주는 거죠. 계속 잽을 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서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작은 선물이라는 공법을 쓰는데요. 아이들은 작은 선물에 약합니다. 큰 선물은 뇌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업적인 거니까 좋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선물은 저는 한 달에 뭐 1,000원, 2,000원 그 정도 선인데요.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고 해야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6세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하기 싫구나. 아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선생님이 너를 위해 사놓은 선물은 다른 친구의 손에 들어가야겠다. 아유 안타깝다. 나 너가 그걸 가졌을 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단지 그 말만 했어요. 약간 귀여운 협박일 수도 있지만 권유죠. 너가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라는. 근데 아이가 그것을 듣고선 그 30분 동안에 모든 아이들이 싫어하는 쓰기는 저학년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페이퍼 워킹을 걔가 한 4쪽 이상을 해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강요가 아니라 다른 식의 권유,
칭찬, 작은 선물이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쁨을 누렸습니다. 음, 가끔 이제 맘들이 올린 글 중에 보면 저는 잔소리 대장이고요. 잔소리 그런 자격증을 시험을 본다면 저는 만점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잔소리는 정말 어떤 것에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잔소리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들죠. 저도 그래요. 정말 잔소리 막 떠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막 퍼붓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는데요. 근데 잔소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세련된 언어인 권유, 칭찬, 기다림. 그런 것들 인정해주는 말, 공감. 이런 것들로 나가면 그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두 배, 세 배의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작은 선물을 걸고 예전에 페이퍼 숙제 해주는 걸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4학년 남자애가 140장의 페이퍼 쓰기를 해오는 걸 봤어요. 선물은 1, 2천 원에 불과한 아주 약소한 선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준 것은 상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장 안에는 그 아이의 놀라운 행동을 칭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냥 대단한 상장도 아니고 금박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손으로 쓴 그런 상장이었는데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교실에 붙여놨죠. 그 아이 이름 적어서. 또 아이한테는 인정받는 거, 명예, 쟤 저거 해냈대. 애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거. 그런 게 그 아이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특히 인정받는 거에 많이 목숨을 걸잖아요. 결국 그 아이는 140장의 페이퍼를 썼고, 그래서 그걸 쓰면서 너는 어떤 걸 배웠니? 그랬더니 처음엔 단어를 썼어요. 그래? 근데 나중에 단어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문장을 썼어요. 문장을? 문장을 쓰고 나서 그것도 너무 쉽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문단을 썼어요. 문단을 썼다고? 네. 그리고 나니까 한 달 동안에 배웠던 책 중에 어려운 것이라고는 조금 더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반에서 골드벨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근데 학원의 커리어와는 상관없이 제가 교재를 다 빼고 한 차시를 만들어서 한 거였는데 그 아이가 당연히 1등 했습니다. 내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언어가 조금 다른 차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말 명백하게 느끼게 하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가족, 아이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동료들, 또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끌어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쓰는 강요의 말들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유와 칭찬과 인정해주는 그 공감의 말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싶어 했던 그 산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가게끔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강요받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여 있으면서 내가 정말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늘 결심을 했고, 그리고 잔소리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잔소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제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연출되는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남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제공받는 걸 느낍니다. 잔소리 그쳐주시고요. 강요하는 말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과 꼭 만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희 경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